한국직업방송 2016년 공익채널 선정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한국직업방송. 네, 오늘도 저희 2부는 여성의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창업을 하시겠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저는 많이 말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창기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성공하는 율보다 실패하는 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꼭 권해야 될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차려서 쉬는 시간, 예를 들어 호프집이면 저녁부터 영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고깃집에서 장사 안 되는 점심시간에 국밥을 판다든가 제가 아까 삼각지에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왔는데 그 집이 네. 워낙에 국밥집이 아니고요. 양곱창을 파는 집이에요. 근데 그 저 알아요, 테이블을 그 집이요. 그냥 해서 네. 그냥 국밥을 파는데 엄청 사람이 많고 점심에 야, 또 저렇게만 국밥을 돼도 파는군요. 대박이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증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넣고 임대료를 한 3분의 1, 많게는 반 정도 관리비 포함해서 그건 협의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 집의 시설 집기를 다 이용해서 점심에 그 집의 장사에 누가 안 되는 메뉴를 개발을 해서 네. 그 장사만 하고 한 4, 5시에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충분히 탄력받게 일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내 돈 들여서 창업하시면 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가게에 이제 들어가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남의 남이 가게에. 차려준 가게에. 그렇군요. 네네. 그 삼각 지역의 양곱창집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예. 대단하죠. 예. 근데 그 집에서 그 집에서는 점심에서 또 자기가 그런 직영을 장사를. 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다른 호프집이라든가 아. 고깃집에서 문 닫는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서 섭외를 하면 충분히 네. 가능하니까요. 그래요. 네. 자, 오늘도 시작부터 꿀팁을 하나 전해주셨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죠. FC전략연구소의 김중민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6년 지금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또 다가오고 이렇게 되면 창업 시즌이 이제 활기를 띨 텐데요. 여러분들 그 발품을 좀 파시고요. 박람회나 포럼 같은 것들에 좀 참석을 많이 하시면 네. 좋은 정보를 아마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연초에도 박람회가 많이 열리는 예, 편인가요? 2월, 3월, 4월 아. 박람회가 계속 예정이 돼 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아이템 가지고 또 집중 분석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의 아이템은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죠. 그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쫄깃한 면발, 네. 얼큰한 국물 뭔지 생각나시죠? 겨울에도 좋고 여름에도 좋고 네. 짬뽕 전문점인데요. 서울에서 3, 4년 전에 서울 수도권으로 굉장히 유용하더니 지금 네. 현재는 울산에서 그냥 여기저기 막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서울 수도권 생기고 그다음에 지방까지 내려가는데 한 3, 네. 4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여기는 문 닫는 추세인데 네. 지방은 아주 그냥 유망업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전문점인가요? 짬뽕 전문점.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얼큰한 이제 굴짬뽕이라든가 뭐 해산물 짬뽕, 그다음에 홍합 짬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돼 있고 육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숙취 해소로도 좋고, 그다음에 정말 매운 짬뽕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쌓였을 때 한 그릇 먹으면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짬뽕 나오네요. 전문점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네.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원장님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소개해 주시는데 그냥 영혼이 너무 담겨 있어서 네, 군침이 절로 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짬뽕 전문점에 대한 특징부터 좀 잡고 가야 될 텐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짬뽕 전문점은 중국 음식점 메뉴에서 이제 분리돼서 독립 아이템으로 창업 아이템화된 그런 업종이죠. 네. 사실 이제 짜장면과 짬뽕은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메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은 창업 아이템으로는 짜장면을 이겼습니다, 짬뽕이.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매운 짬뽕 그리고 이제 푸짐하게 홍합을 올려준다거나 네. 아니면 요즘 들어서는 뭐 통오징어도 그냥 한 맞아. 마리가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조개 같은 것들 이렇게 푸짐하게 얹어주는 그런 짬뽕들이 좀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육수의 방향, 그러니까 하얗게 담백하게 하느냐 아니면
얼큰하게 육수를 뽑아내느냐. 그리고 네. 육수도 어떤 사골이나 뭐 돼지뼈 아니면은 뭐 그 닭뼈를 사용해서 굉장히 진하게 우려내는 이런 형태로도 또 이 짬뽕 메뉴가 또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 네. 뭐 소비자의 기호도를 계속 자극하면서 꾸준하게 창업 시장의 소자본 창업을 좀 주도해온 네, 이런 그 아이템입니다. 네. 사실 중국 음식은 굉장히 표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짜장면 전문점이 짬뽕에 졌다. 뭐 이렇게 아까 표현 드린 이유도 굉장히 그 표준화된 그 매뉴얼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운 메뉴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짬뽕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 표준화돼 있고요. 또 이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중식을 좀 벗어난 이제 국민 메뉴가 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초기에는 그 수타면으로 이 짬뽕과 짜장면을 같이 파는 형태로 전문점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 네. 요즘은 짬뽕 전문점으로 아예 짬뽕만 전문으로 파는 이런 형태로 뭐 곁들인다면 탕수육 정도 예, 그렇게 곁들여 파는 형태가 조금 특징이고요. 네. 역시나 뭐 요즘 비주얼이 좋아야 됩니다. 짬뽕 한 그릇에 담아오는 면보다는 위에 토핑되는 네. 여러 가지 뭐 낙지, 오징어, 조개류들 이런 것들이 더 푸짐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끔한 육수가 좀 포인트입니다. 얼큰하고 너무 자극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 해산물과 돼지, 소, 닭뼈를 이용한 깔끔하고 진한 육수, 조미료 맛이 너무 나지 않는 네.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짬뽕 메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약재도 좀 써서 굉장히 좀 한약재까지. 예, 역시 뭐 네.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뭐 그들만의 노하우인 뭐 짬뽕 육수를 별도로 개발해서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개인 점포 고객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맹점 출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뭐 날이 추워서 그런지 짬뽕 하니까 그냥 벌써 듣기만 해도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짬뽕 전문점은 어떤 형태로 창업이 됐었는지 운영 형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그 외식업 창업할 때 단일 메뉴들이 지금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짬뽕이 이제 급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메뉴에 비해서 수명이 좀 길더라고요. 다른 메뉴는 1년 내에 망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가고 그다음에 끝이 나고 나더라고요. 2년하고 예. 2년, 3년밖에 안 가는군요. 그렇죠. 오래 가도. 다른 거는 더 말도 못해. 그래요. 1년 내에 그냥 폐업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푸짐하고 면발 쫄깃하고 육수 네. 차별화두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창업하는 방법을 보면은 자기가 기술이 있고 노하우 전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독립점 괜찮죠. 독립점으로 해서 풍부한 해산물을 넣고 거기다 고명을 잘 얹어가지고 그릇 제대로 세팅해서 한다 그러면은 정말 배달을 해서 하는 전문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작은 매장에서도 회전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창업을 하는 독립점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서 노하우 전수 내지는 그쪽으로 해서 같이 가미된 네. 레시피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동 창업 벌렌타리 시스템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노하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류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명은 같이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따로 자기만의 쓸 거냐 이런 것들로 이제 차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독립점, 벌렌타리 시스템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체인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체인점은 규모를 좀 크게 잡아야 돼요. 네. 한 50평 막 이렇게 뭐 150제곱미터 막 이렇게 되면은 규모가 꽤 크고 들어가는 네. 돈도 많고 또 독립점을 하시는 분들은 식구끼리, 부부끼리 자녀와 같이 이렇게 할 경우는 정말 한 칸. 실평수로 한 10평 정도, 네네. 33제곱미터 이 정도 규모에서도 회전율을 높이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내 상가 같은 데 보면은 가족 단위 외식에서 짬뽕, 짜장 이렇게 하는 집들이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깃집 외식 4인 가족이 가면 10만 원 써야 돼요, 돈을. 근데 중국집을 가면은 3, 4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 오거든요. 만두까지 시켜서 먹으니까 네. 탕수육까지 애들도 만족하고. 네네. 그래서 아마 독립점으로 하시는 분도 괜찮고. 근데 조금 얘기 드리는 게 노하우가 없이는 안 된다. 네. 차별화를 필히 시켜야 그냥 된다는 많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형태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쨌든 이 짬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특히 더 약간 가깝게 느껴지는 게 얼큰한 국물 같은 거 우리 워낙 찌개나 뭐 국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어필이 되는 그런 메뉴가 아닌가 싶어서요. 현재 모습은 어떤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꾸준히 인기가 있어 왔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2016년 외식 창업 트렌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 하나가 안정적인 아이템 선택입니다. 요즘 뭐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신규 창업자들이 3년을 버티기가 힘든 그런 통계 속에서 지금 영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외식 업종 선택할 때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자주 찾는 그런 메뉴 선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짬뽕 전문점은 이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는 분명히 유리한 입지에서 출발이 가능한 그런 형태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네. 단일 메뉴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매장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출점 방향을 좀 짚어본다면 네. 복합 메뉴 구성이죠. 짬뽕과 그와 더불어 같이 나갈 수 있는 돈가스 같은 것들도 좀 결합을 하고요. 기타 다른 음식으로 이 메뉴 구성에 좀 부족한 걸 좀 극복을 하는 그런 네. 형태로 지금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역시 그것 때문에 급부상하는 이런 네.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그 새로운 상권이죠. 도로가에 짬뽕 집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오, 차를 그래요? 타고 가다 보면 짜장면, 짬뽕 이렇게 이제 그냥 판매하는 길가예요? 그런 형태. 여러분들 이제 주목할 부분 하나가 밀집 상권에서 굉장히 권리금이 비싸거나 점포 얻기가 어려울 경우에 약간 도로가를 아예 주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대형의 짬뽕 전문점들도 이런 도로가에 많이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만 약 한 30여 곳에서 가맹점 모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출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규 창업자들이 도전하기에 비교적 유리하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아이템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될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 요소들도 좀 쭉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식업에서 검색할 때 네. 짬뽕 그렇게 해서 쳤을 때에 대략적으로 2만 개가 잡힌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많아요? 숫자가 많은 네.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안 드러나 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면발 신경 써야 되고요. 음식할 때 하나도 신경 안 쓸 게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는 못 하겠어요, 정말. 네. 육수 해야지, 면발 해야지, 해산물 매일매일 관리해야지 어찌하나 네, 네. 몰라. 정말 너무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산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홍합서부터 다양한 것들을 싱싱한 거를 매일매일 공수받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참 이거를 꾸준하게 날씨 구주나 좋으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 그다음에 또 싸게 받으려고는 물류를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으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발 같은 경우도 작은 매장에서 숱하면 만들기는 참 어려울 텐데 그때는 면을 잘 공수받아 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장이 큰 경우는 필히 권해드리고 싶은 게 숱하면을 하십사 권하고 네네.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어른도 신기하잖아요. 네. 칠 때 굉장히 쇼가 되니까 맞아요. 보여주는 면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면발이 굉장히 쫄깃하면서 네. 칼국수 면발처럼 굉장히 얄팍해지면서 두께가 굵고 얇고 그러니까 먹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별화를 분명히 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옛날 중국집 그러면은 좀 약간 지저분하다 이런 인상이 드는데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시고 네. 요새는 오픈 주방 많이 하십니다. 안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은 고객이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프랜차이즈 짬뽕 전문점에서 레시피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화를 해서 같은 맛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건 뭐냐면 주방장을 따로 안 둬도 주인이 직접 그 노하우를 배우고 그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일정한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인건비 면에서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부끼리 가족끼리 할 수 있다면은 수익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면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류 판매되는 게 음식점 할 때 꼭 술 팔아라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거든요. 안 네. 그러면 안 나온다. 안주 되는 거 꼭 팔아야 된다 그러는데 짬뽕을 갖고는 소주 한 잔 파는 게 정말 소주 한 병 이렇게 나갈 건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술을 못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전.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먹고 나가고 2.5회전 정도. 그다음에 가족 단위들도 아파트 밀집 지역, 업무 밀집 지역 해서 점심 장사는 직장인, 저녁에는 가족 단위. 이렇게 해서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잘 나간 아이템이라고는 하지만 위험 요소가 이렇게 또 많이 있었네요.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창업 비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 투자가 필요 없는 그런 업종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신규 오픈일 때 30평형 정도,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만 원 평당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럼 한 4,500만 원 선이 됩니다. 주방에는 뭐 화덕이나 냉장, 냉동 설비 등이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한 2천만 원 안쪽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전체 비용은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면은 일반적인 소요 비용인데, 네. 그러나 뭐 더 절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약 한 15평형 정도일 땐 3천만 원 선 정도까지도 오픈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네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칸짜리 매장, 15평이 넘지 않는 이런 매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런 매장일 경우에는 안에 내부 구조를 홀형으로 두기보다는 바 형태, 그러니까 뭐 닷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형태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네네. 손님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뭐 결코 테이블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오픈한다면 시설 비용도 굉장히 절감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한 3천만 원 선까지도 오. 오픈이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지겠군요. 네. 네. 근데 저희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수익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사실 여기에 더 주목하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장사 아이템을 정할 때 저도 메뉴 창업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잔치국수 같은 경우는 고명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비가 비교적 네. 덜 들어가거든요. 장보러도 덜 다녀요. 시장 보러도. 한정식 하면은 장보러 다니는 게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그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네. 여기에서 수익성을 높이려 그러면은 고정비용. 고정비용은 뭐냐면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항상 푸짐하게 넣어줘야 되는 해산물. 낙지값, 뭐 홍합값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싸게 받아야지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해산물 때문에 좀 그렇죠. 수익이 이게 올라가요. 많이, 원재료 비용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른 것들 볼 때 우리가 보통 10,000원 팔면은 재료비 3,000원 써야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네네. 3,000원으로 도저히 안 돼요. 네. 4,000원, 5,000원까지만 올라가거든요. 이게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짬뽕 전문점의 경우는 40%에서 45%가 원재료비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높네요. 거기서 네네. 줄이는 거는 점주의 노하우예요. 물류를 공유한다든가 싸게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낸다든가 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그걸 한다면 괜찮은데 비용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보통 33제곱미터에서 하는데 보면은 하루에 한 30만 원은 충분히 팔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탕수육을 겸하거나 만두를 네. 같이 겸해서 먹게끔 만두 팔고 탕수육은 큰 거 만들지 말고요. 8,000원이나 10,000원 받으면은 두 사람이 와서 짬뽕 한 그릇씩 먹으면서 네. 탕수육을 시켜 또 먹어요. 크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객단가 자체가 테이블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중요한데 네. 보통 1,000만 원 정도 매출 나오는 집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35에서 40%, 45% 제하고 순수익으로 한 30%? 적게는 25% 정도 되면 한 250에서 300 정도는 수익이 나오는데 네. 부부가 창업을 해서 250, 300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업종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메뉴로 해서 반찬 많이 안 들어가고 김치하고 단무지하고 춘장 뭐 이 정도 그렇죠. 정말 양파 이 정도 주면 되니까 제가 네네. 봤을 땐 다른 반찬 많이 만드는 것보다 참모 두는 것보다 네. 내가 기술을 익혀서 직접 주방을 보면서 부인이 서빙을 하든가 남편하고 반대로 일을 하든가 하게 되면은 인건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더 높아져서 250, 300 정도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창업 비용 그리고 수익성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공으로 꼭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소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요점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형으로 오픈할 경우에는 굳이 뭐 수타면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짬뽕 위에 토핑되는 재료를 좀 임팩트 있게 구성을 해라. 이게 아마 포인트 될 것 같고요. 네. 육수 조리 방법도 좀 경쟁력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육수 맛을 내기 위한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 파우더 형태, 엑기스 형태, 그리고 다대기 형태의 그 짬뽕 맛을 내는 재료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 플러스 본인만의 맛을 내는 비법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비싸지도 않게 푸짐하고 저렴하게 설정한다.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격이 저렴하다면 다매, 많은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입지 선택은 당연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형의 경우에는 뭐 주거 밀집 지역 당연히 거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중대형으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비교적 싼 도로가에 주차가 편리한 곳. 그것을 좀 알아보신다 그러면 틈새 상권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뭐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적느라고 힘들었어요. 네. 자, 이제 원장님께서도 역시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비법 전해 주셔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내 매장만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매운 짬뽕이 주특기인데 네. 낙지 한 마리가 척하니 얹혀서 간다. 아니면 통오징어 한 마리가 정말 썰어져서 거기서 얹혀져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은 사실 오징어, 냉동 오징어 이런 거 잘 관리된 거, 선동된 거 있죠. 네. 그거 갖다가 해동시키면은 잘만 하면은 거의 생물의 정말 유사하게 그 맛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집만의 컨셉을 정확히 잡아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릇 선정 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음식은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새 멜라민 쓰지 말라 그래도 싸게 팔면서 멜라민 쓰고 그러면 먹는 사람 상당히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조금 힘들더라도 그릇을 차별화시켜서 좀 담았을 때 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런 그릇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얘기지만 기본차는 세팅을 해요. 김치 주고 이렇게. 근데 더 먹고 싶은 사람이 서빙하는 사람들을 갖다 주기엔 손이 부족하거든요. 손님이 회전율이 많은 곳은 네네. 찬 바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셀프로 추가 반찬은 갖다 먹을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맛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육수가 진하고 어느 날은 면발이 이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레시피화에서 꾸준한 레시피를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노하우 전수 창업을 해서 부부가 창업해도 꼭 체인점 안 하시더라도 네. 굉장히 이 아이템으로 롱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추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전해드리는 성공 창업 비법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앞으로 오늘 전해드린 이 짬뽕 전문점에 대한 이 아이템, 이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느 정도나 밝게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망은 매우 밝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1억 미만 창업 아이템을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짬뽕 전문점 역시 이제 그런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들어가는데 요즘 들어서 뭐 비용을 많이 들이는 그런 창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즘 네. 분위기가 그렇고요. 적은 비용으로 들여서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창업 아이템 중에서 비교적 인기 있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돈가스 전문점 요즘 네. 많이 찾으시고요. 우동이나 국수 전문점들, 그리고 소형 카페는 뭐 끊임없이 찾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짬뽕 전문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베스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네. 뭐 다른 아이템들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일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동급 최강의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 2년 정도 이상 성장 곡선이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아직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수익성 역시 짬뽕 전문점에서 보통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를 네.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 구조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원장님께서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으시더니 예, 말미마다 항상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예, 두 분께서 인정하는, 예,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업계 또 최강의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아이템 전해드리게 돼서 뿌듯하고요. 오늘 짬뽕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주신 두 분 이제 이 시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